작년 기출문제 빠르게 풀어봅시다. 단답형 1번입니다. 위 실험은 방금 했던 그 실험입니다. 이 실험의 결과 중에서 x의 분자를 나타내시오. 단 x는 이상기체를 간주하고 x의 물에 대한 용해는 무시한다. 자, 이때 분자 용어는 실게 측정값을 대입만 하고 곱셈 및 나눗셈 하지 말 것. 예시 이런 식으로 써라 라고 했네. 계산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아이고 뭐 이거를 또 방금 했는데 또 해야 돼? PV는 n분의 WRT야. 근데 M을 구하고 싶은 거야. M 그 이항의 M은 PV분의 WRT. 여기다 주어진 값을 다 넣어주면 돼. P 압력 어떻게 구해? 바깥 압력 빼기 수증기압. 근데 바깥 압력이 지금 써있네. 대기 압력이 760 손주미터 써있고 수증기압은 20이 써있습니다. 760 빼기 20 하면 돼. 760 빼기 20만큼의 손주미터인데 여기서 주어져 있는 기체상수 R, R의 단위가 ATM을 써있네. 따라서 여기도 ATM을 바꿔주기 위해서 얘를 760으로 나눠줘야만 한다. 그래야지 ATM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집요심 안 남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다. V는 여기 써있네. 200ml. 여기도 마찬가지로 200이라고 쓴 놈들이 굉장히 많았어. 근데 200이 아니라 1000분의 200이지. 왜? 미터로 바꿔줘야 되거든. 기체함수의 단위가 리터라 써있으니까. 반면 200은 밀리리터거든. 단위 주목해라. 꼭 주목해라. 두 번 주목해. 다음 W는 사용하기 전 라이터의 질량 빼기 사용 후 라이터의 질량. 써있는 여기 18.25 빼기 17.75 하면 되겠죠? 0.5g이야. 곱하기 R은 0.08 써있습니다. 0.08 ATM 미터 퍼 몰 켈빈이라고 써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T는 22도씨 써있는데 절대온도 바꿔서 273 더해주면은 295 켈빈. 요렇게 썼으면 여기까지 740을 썼으면 더 좋았고 덧셈 뺄셈까지는 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덧셈 뺄셈까지는 안 했어도 이렇게 썼어도 선생님 정답을 처리를 아마 했었던 기억이야. 근데 선생님의 의도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쓰기를 바랬습니다. 단위는 전부 다 이제 기체함수에 의해서 전부 상쇄될 테니까 결과적으로는 분자량이 760분의 740 곱하기 1000분의 200분의 0.5 곱하기 0.08 곱하기 295 이렇게 써야 한다고. 이거 많은 사람 별로 없었어. 단위 때문에. 바로 밑에 한 문제 더 있습니다. 방금 위 실험과 관련해서 이 시험에서 X의 분자는 실제 분자량보다 더 크게 나왔다면 즉 이론값보다 더 크게 나왔다면 그 이유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방금 했던 말이잖아. 이런 식으로 수업 중에 했던 말이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데 내가 작년이라고 이 말 안 했을 것 같아? 작년 똑같이 수업했어. 완전 똑같아. 근데 틀려. 자, 분자량이 더 크게 나왔다? 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나왔어. 그러기 위해서 어때야 돼? 분자가 크거나 분모가 작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이론적인 값보다. 그치? 하나씩 분석해 봅시다. X를 포집할 때 X가 제대로 포집되지 않고 공기중으로 빠져나가 버렸대. 즉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써버린 거야. 기체를. 질량 더 많이 써버렸어. 그럼 사용하고 난 후 라이트의 질량이 작게 나와버리겠지. 즉 W2가 작아져. W2가 작으면 W는 커지지. 그래서 M도 커진다. 기억 맞네. 니은 라이터에 묻은 물기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 물기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면 W2가 커지죠. 완전 반대 상황이네. W2가 크면 W는 작아지고 M은 작아져. 니은은 틀렸어. 지금 마에서 물의 온도가 실제 기체 온도가 높았다. 즉 물의 온도를 측정한 거잖아 우리는 이 시험할 때. 근데 실제 기체는 물의 온도가 더 낮았다는 거야. 실제는 물의 온도는 더 높게 측정된 거지. 즉 T가 높게 측정돼 버린 거야. 쉽게 말하자면 이걸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고 있어? 이 말이고 T가 생각보다 더 높게 나왔다. 즉 T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 M도 높게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 예상값보다 이론적인 것보다 더 M이 크게 나올 수 있다. 이게 또 맞아. 기억기근 4번. 완전히 허접하죠. 기출이었고요. 수행평가 대비해서 실험 보고서 쓰는 방법 간단히 설명합니다.
실험 보고서 제출해야 되거든요. 자, 실험 보고서 쓰는 방법이 여러분 2학년 때도 뭐 수행평가 쓸 테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요 파일은 선생님이 첨부 파일로 올려놓겠습니다. 첨부 파일 참고해서 꼭 다운받아서 읽어보고 계약해서 수행평가 할 때에는 양식에 맞게끔 해야 돼요. 시험 보고서는요, 작성 방법 쑥 있습니다. 1번 시험 제목 쓰고, 2번 목적을 쓴다. 목적은 시험을 통해서 알아내려는 개념들 간단한 한두 문장. 때로는 가설을 설정한 단계가 될 수 있겠죠. 시약 및 기구도 써야 됩니다. 실험에 필요한 기구와 시약의 수량을 정리하고, 위험한 시약 같은 경우에는 취급법도 반드시 적어놔야 됩니다. 기구 중 특별한 것은 그림으로 나타내고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적으면 좋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시험 보고서에 실험 기구나 실험 과정을 그림으로 그리는 걸 굉장히 좋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그리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이 실험에 대해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 어떻게 생겨먹은 도구인지도 모르고 실험에 임하는 거랑 아 얘가 이렇게 생겼고 이거 여기서 이걸 돌리면 이게 변하는구나 이걸 미리 파악하는 게 완전 다르거든. 대학교 때 부임승차 한 거 치고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고 있죠. 너네는 나처럼 되지 마라. 실험 원리, 장치의 그림을 그리거나 실험 과정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모형, 수식, 화학 방식 등을 나타낸다. 원리도 쓰셔야 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서 나타내면 좋고요. 방법도 우리 유인물 있으니까 그 방법대로 쓰시되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서 쓰면 선생님이 굉장히 좋게 평가한다. 선생님 그런 친구들 굉장히 점수도 좋게 주고 생활기록도 잘 써줍니다. 선생님 전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요. 최대한의 성의를 보이세요. 수역했어.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거 있어. 여기가 중요합니다. 실험 과정 중에 유의사항을 반드시 표기합니다. 유의사항을 안 쓰는 애들이 있더라고. 유의사항은 무조건 써야 돼. 어떤 실험이든 유의사항은 있어. 모든 실험 다. 하다못해 뭐 정말 이거 안전한 실험인데요. 시험실에서 뛰지 않기, 시험실에서 뭐 먹지 않기 이런 거도 써야 돼. 모든 유의사항은 항상 몇 번이든 되짚어도 그게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여기까지 실험 유의사항까지 꼭 써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서 5번까지는 시험 전에 예습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 실험하기 전부터 이건 써져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건 예비보고서라 하죠. 예비보고서는 선생님 미리 거둘 겁니다. 자, 6번부터는 이제 실험 후에 쓰는 거야. 관찰 및 측정 결과를 씁니다. 관찰하고 측정한 결과를 거짓 없이 기록합니다. 이게 또 중요해. 너희들은 또 거짓말로 해. 왜? 58 나와야 되는데 왜 58이 안 나오고 62가 나오지? 야, 이거 좀 조작하자. 야, 이거 숫자 좀 바꿔. 이러고 있어. 아까 말했지. 62가 나쁜 게 아니라고. 오히려 62가 더 좋을 수도 있어. 62가 나온 이유만 제대로 분석한다면. 그걸로 대학 가는 게 있어. 작년에. 거짓 없이 써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해서 그거 선생님이 생기고 쓰고 그거 자기소개서에 쓴 애 있거든? 그걸로 대학 가는 애도 있어, 진짜로. 궁금한 친구들은 계약 후에 선생님이랑 상담할 때 그 친구 생기부도 자소서도 보여주면서 자세히 설명해주도록 할게요. 숫자가 아닌 표현은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측정값을 나타내거나 사진을 첨부해서 하면 더 유의미한 보고서가 될 수 있겠죠? 유효 숫자는 뭐 이제 과정만 아닌 친구들은 잘 모르니까요. 생략하겠습니다. 이론적인 값과 비교해서 수동률 또는 오차 등을 나타냅니다. 오차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예를 들어서 58이 나와야 되는데 62가 나왔다. 오차는 몇 %다. 뭐 이런 식으로. 이때 오차가 더 크게 나오는지 작게 나오는지 이런 것도 자세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냥 오차가 발생했음보다 원래 58이 나와야 되는데 60이 나왔으므로 양의 값의 오차를 몇 %로 나왔음. 그 이유는 이러이러한 것으로 생각되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됨. 오케이? 역시 인류는 위대하다가 아니라 독립변인, 공속변인, 통제변인 뭐 등등 다 정리 우수한 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프, 축, 단위 다 써야 돼. 그리고 여기에 제일 중요하지, 고찰. 이게 사실 꽃이야. 이게 꽃입니다. 7번 논의 결론 고찰. 어떤 측정값을 어떻게 계산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설명하고 양의 오차인지 음의 오차인지 고려해서 예상값과 거의 일치한다면 그것이 시사하는 바를, 오차가 발생했다면 오차가 발생한 원인, 그리고 그 오차를 줄이는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험 통해 얻은 모든 지식 정보를 기록하는 겁니다. 시험의 목적과 관련한 달성력을 고찰하고 가설의 수용 또는 새로운 가설을 도입한다. 참고 문헌. 이거는 어차피 자료 줄 거니까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냥 좀 중요한 것들이 뭐 다 중요한데 몇 개만 읽어볼게요. 예시. 시험 보고서 고차를 고차 쓰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몰라.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고차를 아직도 이렇게 써. 참 재밌었다. 다음에 또 이러고 싶다. 이렇게 쓴다고. 1년을 위대하다 이렇게 쓰고 앉았다고. 그렇다고 나처럼 베끼지 말고. 나쁜 예시만 말했네. 자, 유의미하게 쓰는 방법입니다. 좋지 않은 예시 먼저 말할게요. 이거는 재작년 예시야. 재작년 예시. 재작년 너네 2년 선배들이 화학 실험에서 이렇게 썼어. 진짜로 너네 졸업생이 쓴 예시야. 그대로 써왔어. 이게 왜 잘못됐는지 분석해볼게. 수산나트륨이 20가위 접기에 염산의 몰롱도는 0.5m로 계산됐다. 분류식 고장났기 때문에 수산나트륨이 부대에서 새어나와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없었다. 더 좋은 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면 좋겠다. 남 탓이야 그냥. 맨날 중앙고 탓만 해. 아 우리 학교는 실험실이 뭐 어쩌고 뷰렛이 어쩌고. 물론 뷰렛이 잘못된 것이 원인이긴 한데 좋지 않은 예시야. 자, 왜 좋지 않은지 알려줄게. 첫 번째, 단위가 안 써있어. 수산나트륨 20가졌기에 20요 어쨌다고 20ml야 20m야 뭐야. 부피란이 없죠. 또 심지어 몰롱도의 단위를 스몰 m으로 써놨다. 몰롱도는 라지 m을 씁니다. 스몰 m은 아직 안 배웠지만 몰랄롱도의 단위야. 얼마만큼 새어나왔는지, 새어나옴에 따라서 더 가해졌는지 덜 가해졌는지 알 수 없어. 지금 봐봐. 뷰렛이 고장나서 새어나왔대. 그래서 정확한 값을 못 구했대. 근데 새어나온 게 비커에 들어가서 더 가해진 건지 아니면 그냥 새어나와서 다른 데 흘러서 덜 가해진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없고 얼마만큼 새어나왔는지도 안 써있고 새어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도 안 써있어. 그냥 막무가내. 새어나왔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처음 봤다면 당황했겠지. 그래서 이제 조치를 취할 거 아니야. 선생님은 부르거나 뭐 어떻게 했거나 그거에 대해서 쓰고 그 대처 방안이 좋았는지 나빴는지도 써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했더니 지금 자칫하면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잘 뭐 해결할 수 있었다. 또는 이렇게 했더니 더 위험해질 뻔했다.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더 안전한 시험을 수행하겠다.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뭐냐고 이게. 선생님이 흥분하게 만들어. 이런 시험 보고서를 보면은. 근데 이게 실제 시험 보고서야. 너네 재작년 선배들. 좋은 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개선 방법 중 하나야. 근데 새 기구라 해도 또 불량할 수 있어. 뭐 중앙고 실험 기구만 불량이니? 새 거 사도 불량할 수 있어. 그럼 여러 개선 방법을 고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새 거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유효자로 고려 안 했대요. 자, 그래서 방금 마음에 안 드는 보고서를 선생님이 바꿔왔습니다. 이렇게 써야 된다고. 물론 이것도 뭐 완벽한 보고서는 아니지만 이 정도는 써줘야 된다고. 한번 읽어볼게. 반응이 완결된 시점에서 갑작스러운 뷰렛의 결함에 의해 수산나트륨이 새어나왔고 이에 따라 예상보다 더 많은 수산나트륨 값치고 20.0ml가 가해졌다. 수산나트륨이 15.0ml 가해질 때까지는 확실하게 색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응이 완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수산나트륨의 참값은 15.0에서 20.0ml 사이라고 볼 수 있다. 즉 MV는 M', V' 공식에 적용하면 염산의 몰롱도 곱하기 40.0ml는 1.0몰 곱하기 15.0에서 22.0ml 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염산의 몰롱도는 대략 0.38에서 0.50몰이라고 볼 수 있다. 뷰렛이 초기엔 정상적으로 작동했기에 긴장을 놓고 있었는데 중요한 순간에 태어나 당황하였다. 하지만 용액 밖으로 흘리게 될 경우 그 오차를 계산하기 어렵게 될 것이며 수산나트륨이 사방에 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비커를 흘러내는 쪽까지 닿을 수 있도록 옮겼으며 보호장갑 끼고 있어서 긴급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대처 후 장갑을 끼고 있긴 했으나 혹시 모르기에 흐르는 물로 손을 씻어냈고 이후 선생님과 함께 고장난 뷰렛의 뒷정리를 도왔다. 이번 시험을 통해 위험한 시험 중에는 언제나 장갑을 끼고 있어야 하고 항상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당연한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시험 전 미리 뷰렛을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흘려내려서 정말 이게 고장이 난 건지 아닌지를 안정성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매번 하는 말이지만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방금 그거랑 이건 똑같은 내용인 거죠. 완전히 둘 다 뷰렛 고장났어. 둘 다 제대로 실험 못했어. 둘 다 중화적정 실험 하나가 실패했다는 거야. 근데 이 차이가 느껴져? 이건 이렇게 얘는이 아니야. 이거 내가 쓴 거야. 방금 그건 실제 졸업생이고 이건 선생님이 이렇게 써야 된다고 첨삭한 겁니다. 똑같은 내용인데도 이렇게 될 수 있어. 이것보다 더 좋아질 수 있지. 물론 나도 대학교 때 그렇게 하진 않았어. 나도 대학교 때 그냥 뭐 베끼고 그랬지. 너넨 그러지 않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만 더 볼게. 좋지 않은 예시. 이것도 실제 예시야. 실제 예시야. 황당하지만 이렇게 썼어. 과중반이라는 것들이 제 2년 전 너네 선배. 뷰렛을 처음 다뤄봐서 신기하면서도 재밌었다. 초딩이야? 많은 실수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실험 기구를 사용법이 익힐 수 있어서 참 좋았다. 또 다양한 기구를 달아봤으면 좋겠다. 너무 싫어. 내가 굳이 찝어주지 않아도 왜 잘못된지 알겠지. 첫 번째, 실수한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라고요. 많은 실수도 있었지만 그 실수가 뭐냐고. 왜 너무 많아? 나도 궁금해. 내가 그거 알아야지 내가 생기부 써줄 거 아니야. 되게. 실수 쓰는 게 부끄러워? 실수를 개선하는 게 써져 있어야 한다니까? 실수는 누구나 해. 오히려 그게 더 좋아.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변화의 학문이라고 안 했냐? 새로 알게 되어 참 좋았다는 그 기구 사용법에 대해서도 좀 기억해야지. 봐봐. 나름대로 실험기구 사용법이 익힐 수 있어서 좋았대. 그게 뭐냐고. 무슨 실험기구를 익혔고 어떤 점이 좋았는지를 쓰라고. 제발 좀 구체적으로 써달라고. 또 선생님의 버전입니다.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쓰겠어. 처음 실험을 수행하며 깔때기를 꽂아놓은 채 수산화통에 부었더니 깔때기에서 용액이 내려가지 않고 넘치는 현상이 일어났다. 당황하였으나 선생님께서 깔때기와 그릇을 달라붙어 안쪽에 기체가 차 있어서 용액이 흘러들어가지 못함을 설명해 주셨다. 이럴 때는 깔때기를 약간 들어 올려 잡고 용액을 부어야 함을 알게 되었다. 또한 뷰렛이 길어서 용액이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였으나 생각보다 금방 눈금 위까지 차버려서 용액을 버려야 했다. 관이 얇아서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 못함을 고려해 앞으로 사용할 때에는 용액을 조금씩 적정량을 넣어 눈금보다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 또는 이온값이 대략 30.0m이므로 대략 30.0m에 맞춰 뷰렛에 부어야 되는데 무턱대고 최대한을 넣다 보니까 실험 종료 후 수산화통을 낭비하게 됐다. 앞으로는 예습한 이론적인 값과 비교하여 낭비되지 않도록 안전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파일 수행평가 하기 전에 꼭 읽어보시고 고찰 좀 유의미하게 써서 생기부도 좋게 써지고. 여러분 생기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생기부 중요해. 생기부가 정말 중요한데 실험하는 이유는 이런 고찰 때문이야. 따라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선생님 방금 했던 거 똑같이 따라하고 신기하다. 이게 끝이 아니라고.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마지막 이거 한 줄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실험했으니까 좀 실험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험 자세입니다. 이거는 선생님의 의견이 아닙니다. 누군지 다 기억 안 나요. 보통 교수님이신데 그 대학 책에 일반화학 실험인가 뭐 유기화학 실험인가 실험책 앞 표지에 저자의 말 써있잖아. 저자의 말 쭉 써있고 맨 밑에 써있는 내용이었어. 근데 그걸 보고 선생님이 감명받았거든. 감명받은 말 써놨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실험이란 한 번 시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되풀이하였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는 것이다. 할 때마다 값이 달라진다? 그건 제대로 된 시험이 아니야. 한 번 시험했는데 분자가 58 나왔어. 이론값도 58이야. 우리 완벽해. 우리 짱이야. 이게 아니야. 근데 겨우 한 번 나왔다고, 우연히 한 번 나왔다고 그게 과연 좋은 실험일까? 그게 아니야. 오차가 있다 하더라도 그 오차가 똑같이 반복된다면은 실험에 있어서 정말 정밀하게 실험을 수행했다는 거야. 즉 62가 나오더라도 62가 4번 나와. 60 할 때만 60이 나왔어. 그럼 그 조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야. 그 잘못된 부분 하나만 개선하는 순간 완벽한 실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실망할 필요 없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어서 이런 결과를 얻었는지 여러분이 설명할 수만 있다면, 공기방울이 들어가서 부피가 더 크게 측정됐기 때문에 V가 크니까 M은 작게 나오겠구나. 작게 나온 거구나. 라이터에 물기를 안 닦아서 W가 크기 때문에 W는 작게 나오고 따라서 분자량도 작게 나온 거구나. 실패한 결과는 우연히 얻은 좋은 결과보다 다음 실험에 성공해서 훨씬 더 유용한 지식을 제공한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